엄마가 수포자인데 수학은 어떻게 하나요? 수학 공부 챙기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아이가 유치나 초등 저학년인데 엄마가 수학을 조금 못하셨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애들 초등수학은 이미 초등수학 공부법이라는 영상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초등 때는 개념과 준심화서 이렇게 학기당 2권을 기본으로 했고 저학년에 공부 전에 연산 10분 그리고 사고력, 서술형 문제집은 1년에 1권 정도를 부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초등 졸업할 때 중1 정도까지만 끝낸 정도로 빠른 편은 아니었죠. 아이 수준 봐가면서 천천히 나갔고 대신 어려운 것도 고민 많이 해보면서 풀렸어요. 아무튼 수학 선행도 5학년 말에나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도 나름 고민하고 신경 썼던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엄마가 수학 봐주면서 신경 써야 하는 점을 추가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대단한 스킬 아니고 그냥 기본 마인드 이런 겁니다. 수학 잘하는 집은 꺼두시고요. 첫 번째, 우선 짚고 가야 할 가장 큰 고민. 수학머리 타고나는 거다? 아니다. 수학 공부를 얘기하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있죠. 공부는 유전자로 결정된다. 다 DNA다. 특히 수학머리는 부모 머리 그대로 담는다. 이 문제는 참 논란이 많죠. 저도 책을 읽다 보면 여러 연구에서는 유전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고 스터디 코드 조나모 코치님도 유전자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솔직히 저만 해도 유전과 하나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저는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태어난 이후 갖게 되는 학습 태도나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2분 다 뛰어나도 아이들 다 뛰어난 거 아니고 부모가 다 평범해도 최상위권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생물학적 이론은 제가 모르지만요. 그리고 설사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고 70%, 80%라도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 나머지만 보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고 아이가 공부를 못할 거라면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10점 만점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수학머리가 3인데 노력해서 5가 되면 그만큼 아이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5였던 능력이 7이 되고 8이 되면 또 다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수학 영재나 천재급은 아니어도 수능 수학까지는 충분히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유전자 운운하는 것도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스스로도 그렇고 습관 잡기나 아이 케어 하는 것에 신경을 덜 썼을 때 마음을 편하게 하거든요. 어차피 공부는 머리야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는 아예 있고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 엄마는 수학을 못했어. 수학은 재미없어. 제발 그만. 전에 그 연구가 진행되었다는데요. 여러 가지 통념 중에서 동양인은 수학을 잘한다. 그리고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 이런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인 여성으로 2 집단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집단은 동양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나머지 집단은 여성이라는 것을 부각시켰어요. 그랬더니 동양인을 중점적으로 말했던 집단이 여성임을 부각시켰던 집단보다 성적이 좋았다고 하죠. 이렇게 공부라는 게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노력할지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못했는데 너도 못하면 어떡하냐. 수학이 얼마나 힘든 과목인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수학을 좋아했고 아이들에게 답이 있는 공부가 얼마나 좋은 거냐 늘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안 외워도 되고 정말 수학 편하지. 그리고 수학을 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수학이 정말 재미있어. 연기까지는 할 마음은 안 생기셔도 수학 재미없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시는 건 되도록 말아주셔요. 나도 못할 가능성이 많구나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3번째, 틀린 문제 보고 말 표정 제발 조심하자.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들고 오래 고민하면서 공부하게 하려면 이게 선행되어야 하죠. 당연히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틀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앞으로의 수학 공부의 방향의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잘하는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많이 틀렸을 때 물론 뭐 왜 그렇게 틀렸냐 하면서 이렇게 화내면서 말씀하지는 않으시죠. 저희들도 뭐 육아서 많이 읽어보고 해서 잘 알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 표정이 말을 해요. 뭐 지금 찌푸린 얼굴에서 바로 알아요. 틀리면 엄마가 화를 낸다. 그런데 제가 제 그 육아법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그 영상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못 보셨으면 다른 거 몰라도 꼭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면 아이는 어려워도 또 문제에 도전을 한다. 그리고 아이의 결과로 점수로만 평가를 내리면 아이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그리고 초등 아이들은 엄마의 말이나 표정, 생각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때 틀려도 되고 노력해서 알아갈 때 충분히 칭찬받는다는 것을 알 때 또다시 열심히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네. 너무 기특하다. 틀릴 수도 있지. 그렇게 틀리기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야. 다 맞으면 문제집 잘못 산 거지. 그런 식으로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특히 수학만이라도 절대 화내지 마세요. 얼굴도 찡그리지 마시고요. 네 번째, 수학 개념을 많이 사용해 보자. 수학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쓴다. 이건 유치원, 뭐 초등 저학년 엄마에게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보통 저학년에 영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매일 듣고 읽고 보고 계속 노출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걸 TV에서 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숫자가 1, 2, 3, 4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1, 2, 3, 4 뭐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 언어로 해보라고 하고 그 삼각형, 사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이걸 트라이앵글, 렉탱글 뭐 이런 걸 가르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마다 성향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보통 숫자가 나오면 짝수, 홀수, 짝꿍수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 크면은 뭐 소수, 뭐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뭐 삼각형도 두 개 합쳐서 사각형 만들기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피자도 뭐 4조각 중에 1조각씩 먹자 그러면 4분의 1씩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저절로 생각이 나니까 떠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애들은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 개념들을 늘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보고 문과, 이과 성향에 따라서 그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한다는 그 농담 같은 얘기 있죠. 근데 부모 성향에 따라서도 어린 시절에 접하는 개념이나 어휘가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뭐 저희 애들은 뭐 문학이나 철학 이런 건 또 접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아무튼 생활에서는 되도록 수개념을 많이 사용해서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수학을 배울 때는 그 수학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책을 읽을 때는 영어를 하는데 최소한 숫자를 보면 그 수학적으로 수나 도형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를 열어두셔야 한다는 거죠. 수학 동화를 많이 읽히고 또 수에 관한 다큐도 보여주셔도 좋고요. 솔직히 중고등 개념도 아니고 초등 때 배우는 수학이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해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숫자들, 시간 개념, 뭐 피자나 케이크 나누기, 분수, 몸무게, 키, 그래프 이런 것들. 그러니까 퀴즈 문제로 놀이를 할 때도 뭐 수학 문제를 껴서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3학년 2학기에 배우는 그 분수 개념이 초등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학을 어렵다 느끼게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케이크 먹을 때, 피자 먹을 때 무조건 개념을 한 번씩 써보셔요. 오늘은 뭐 3분의 2만 먹자. 뭐 이렇게요. 저희 애들은 비싼 수학 교구는 하나도 사주질 않았었어요. 뭐 그때 유행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저희는 그런 것은 안 샀고 대신에 뭐 저렴한 입체 자석놀이 이런 거 정도만 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수학 교구는 다들 사주시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다 영어다. 이러면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학적 개념 사용 많이 해주세요. 5번째, 엄마도 수학 공부. 초등 저학년이라면 엄마도 수학 공부한다. 이거 살짝 스트레스 받으시죠? 제가 이거 욕먹을까봐 고민도 됐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사실 아이 수학 가르치는 걸 보면
이게 친자 확인한다고 하죠. 뭐 친엄마라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완전 속 터져서. 그만큼 어려운 게 아이 수학 공부 봐주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아이 수학 공부를 하면 아이에게 설명을 잘 해줄 수도 있고 못하면 또 아이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답지를 보고 설명을 해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같이 문제를 풀면서 틀려보기도 하고요. 엄마들용으로 초등 수학 정리된 책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워킹맘들께서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인 가정 중에서는 주말마다 아빠가 가르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가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지만 전업하시면서 아이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공부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무튼 문제집 먼저 보고 엄마가 이해를 해서 개념 배울 때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수학을 포기한 엄마도 초등 저학년 수학을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수포자라고 하셔도 보통은 중등이나 고등 때 포기하셨죠. 초등 수학 지금 보면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고학년 올라가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즘 문제집들은 해설지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초등 수학 공부를 안 해보면서 아이에게 수학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마셔야죠. 제가 영어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학은 좀 잘한 편이고 영어는 정말 못했는데요. 아이가 공부할 책이나 교재는 제가 다 미리 공부를 했었어요. 애들 초등 교재인데도 어려운 게 있어서 아이 일찍 재우고 저도 책 한번 읽고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고 했었던 거예요. 솔직히 지금 영어 실력도 형편없지만 이 정도라도 된 건 다 아이 영어 가르치면서 성장한 거랍니다. 물론 수학이 영어와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초등 저학년 교재 정도라면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을 보내도 엄마가 공부를 하면 정말 좋아요. 가끔 어디가 어려운지, 어떻게 어려운지 이런 얘기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아이와 의사소통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학원만 믿고 나는 다 했다 생각하시면 어느 날 뒤통수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평소에 좀 나누시면 좋아요. 또 아이에게 맞는 재미있는 인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초등 저학년이라면 수학 공부도 해보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공부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책상에 앉고 습관을 만들기 쉬워지는 거죠.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재밌다고 해주시고 되도록 개념도 사용해 보시고 하셔요. 초등 고학년만 되어도 손도 못 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아이 몫이죠. 특히 고등에는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공부 많이 하는 아이가 수학도 잘합니다. 다른 방법은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라도 너무 빠르게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 수준 봐가면서 충분히 좋아할 수 있게 해주셔요. 수학 정말 중요해진 건 아시죠? 대충 흘려듣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